동해안 해수욕장마다 코로나 방역의 비상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형 숙박시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원도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정선군이 운영하는 민원상담 콜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원 처리율을 높여 주민과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양 속초 지역 해수욕장에 이어 오늘은 동해 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역마다 학생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동해 지역 고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 1명이 확진돼 같은 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서울 관악구 확진자의 접촉자인 평창 거주 20대가 검사에서 확진됐고, 양양에서는 서울 거주 초등학생이 양양 여행 중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속초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2명이 검사 결과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강원도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강원도 모든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만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백신 접종 유무나 공간 혼잡도와 상관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방문자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 전인 해수욕장에도 출입 통제 울타리가 설치되고 관리 요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는 예약 취소 전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6일 개장하는 강릉 경포 해수욕장.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이 여름 바다를 찾아 모여듭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지만 피서객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도 피서객들로 북적였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한층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지금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좀 바람 좀 쐬러 나왔는데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 같은 거 꼭 쓰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아직 개장 전이지만 백사장 입구에는 출입 통제 울타리가 설치됐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요원도 투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발열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띄우고 방역 수칙을 알리는 로봇 자동차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개장 전부터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전 예약제와 혼잡도 신호등을 적용을 해서 방문객들의 밀집도를 사전 파악해서 혼잡도를 조금은 해소하는 부분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동해안으로 피서객이 몰릴까 우려했지만 이른바 풍선 효과 대신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에는 예약 취소 전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발표하고 7월 달 같은 경우 하루 평균 한 100개실 이상 정도가 이제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계속 취소 문의가 있고요. 지난해 여름 코로나 사태로 피서객이 80% 넘게 줄었던 동해안 해수욕장. 휴가철 시작과 함께 코로나 감염이 폭발하면서 올해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19 속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야외에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강렬한 햇빛을 가린 그늘막 아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의지할 건 선풍기와 부채뿐. 바로 옆 건물에 아파트 경로당이 있지만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문 닫은 지가 오래됐잖아. 계속 그래서 못 들어가. 또 다른 야외 공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쉬고 계신 공간입니다. 나무 그늘인데도 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트나 주민센터에도 가봤지만 거리두기 탓에 마땅히 앉을 의자도 없다고 토로합니다. 경찰에서 치는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왜? 거기 뭐 그런 거 마냥 테이프다. 여기도 그저께까지 테이프 이렇게 쳐 있었어. 강원도 내 경로당의 80%가량이 문을 열었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연일 최다 규모를 경신하는 확진자 수 때문입니다. 백신은 다 맞았는데 맞아도 다니면 안 된다잖아요. 맞아도 이거 써야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 쓰고 있잖아요, 다. 장애인도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머물 곳이 집밖에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를 트는 게 전부입니다. 폭염 대책이라고 지자체에서 준 건 선풍기뿐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방바닥 찬 데다 누웠다가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그렇죠. 더위를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식해서 지원하는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마을 전체를 삼켰던 철원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수해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한 현장에서 주민들을 껴안으며 항구적인 수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본회의 과정에서 저희가 대책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주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헬스장 음악 속도 제한 등 이해할 수 없는 규제까지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음악 속도가 120bpm 이상 금지라는데 음악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수업 진행하지 말라는 좀 무언의 압박 같은 이런 느낌도. 이 대표는 과학적인 방역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원도당 산하 정책기구가 마련한 강원도 미래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각종 규제에 묶인 강원도의 현실을 듣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출범할 당내 대선 공약기구를 통해 강원도 상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원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 논리나 BC 분석 이런 것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오는 16일 강원도를 찾아 지역별 주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정책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강원도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구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드물게 전화 교환 서비스가 아닌 민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민원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콜센터가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상담사 3명이 민원 상담 전화를 받느라 바쁩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립니다. 2차 예방 접종 일자가 8월 17일자예요. 이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변경 가능한데 정선군 콜센터는 2년 전부터 민간 기관에 맡겨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전화 건수는 10만여 건.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40건가량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가 절반 넘게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민원 처리율이 97%가량 됩니다. 예전에는 복지나 농업 관련된 지원 관련 문의가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관련 문의가 많으시고요.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많으시고 관광에 관한 전화가 좀 줄어든 게 지난해 정선군이 공무원 335명을 상대로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콜센터 상담사들이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 등은 직접 해결하기 힘든데 정선군은 이곳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관내 고령층을 위한 직접 대행 서비스 신청 부분에 대하여 민원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시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민원 상담 전화가 하루 평균 800건 가까이 될 정도로 역할이 커졌습니다. 정성군은 앞으로 원주시 콜센터처럼 국제표준기구 품질 인증 획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동해시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동해시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용왕제와 행정민원실 현판 제막식 등 개장 행사를 열고 다음 달 22일까지 추암과 노봉, 어달 등 총 4개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해수욕장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했고 방문객에게는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한편 백신 접종자에게는 물놀이 편의시설을 빌려주는 백신 보너스 존을 운영합니다. 모레부터 정선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전국 중고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100인 이상 행사 금지로 제19회 전국 중고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정선군과 한국중고육상연맹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대회 개최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동시 입장 인원이 1,800명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강원랜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지노 동시 입장 인원이 30%로 제한돼 현행 2,300명에서 1,800명으로 낮춰 입장객을 받습니다. 또 워터월드 입장객도 현행 100%에서 50% 낮춰 3,300명까지만 받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국도 38호선 삼척시 신기명 구간의 4차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국도 38호선 완전 개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토관리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 쿠폰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 가능한 저소득층 연탄 쿠폰을 오는 30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강원도와 각 시군에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쿠폰 대신 지원 가정에 전자카드 형식의 연탄 쿠폰을 도입했습니다. 연탄 쿠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포획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은 선장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포획 금지 기간에 수컷 대게 301마리를 잡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95마리를 포획해 보관한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암컷 대게와 몸 길이 9cm 이하 대게를 잡은 선장 3명을 잇따라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